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화요일장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을 특히나 11시를 기점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만큼 그 기점 전후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11시 이후 12시까지 저희가 2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시, 이제 10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11시에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의회장에서 일단 연준 의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분주해 보이고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모두 착석이 된 이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지금 많은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장이 좀 많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미 8월 연주위원장인가요? 아니죠. 네, 다른 관계자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도 많은 이 영상을 함께 라이브로 살펴보실 것 같은데 저희 서울경제TV 신세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옆에 또 박남 캐스터도 든든하게 있으니까요. 저희 실시간으로 들려드린 내용들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리고 또 그에 맞춘 전략은 헤르메스 마스터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착석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발언을 하기 전입니다. 자, 그 부분 계속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에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2797.50포인트로 0.04%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초반의 반등보다 더 세게 나오는데요. 지금 7346포인트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7달러 중반대 이탈된 이후에 또 빠르게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가 지금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1231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1234.3달러 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1% 가깝게 내려간 이후에 중반대 가격을 회복이 됐는데요. 67.4950달러 선인 0.75%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연설을 앞두고 지수는 다시 좀 들어 올리는 상황이에요. 달러에 대해서도 상승 쪽으로 좀 반등을 다시 좀 올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하락 출발했었던 지수를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들어 올린 상황에서 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원유 재고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좀 하락을 나올 때 이미 좀 올리는 가격대도 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지금 올리는 부분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좀 올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달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올 내용들이 파월 의장의 내용이
좀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는 경제가 탄탄하다는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주는 긴축을 재확인해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지지력을 보여주고 긴축에 대한 또 강력한 얘기들을 더 해준다고 하면은 역시나 증시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더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하셔도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명확한 발언이 좀 나와야지만 거기에 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작 전이니까요. 지금 직전에 나온 추세로 앞으로의 추세를 좀 확인하지는 마시고 아직 예측은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지켜보시는 거 같이 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옆에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연설 대기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셨고 지수와 달러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속보 내용, 네, 지금 좀 쉬어가는 동안에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박나연 캐스터 이제 뭐 라이브로도 함께 확인을 해드렸고, 지금 준비 상황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네. 11시 8월장의 연설 이후에 또 많은 내용이 좀 변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지금 기술주가 지금 떨어지면서 이 개장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또 아마존이 이 하락 견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팡이라고 불리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좀 힘든 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은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지금 다른 지금 외신 쪽도요. 기존의 이제 기사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면서 다소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발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향후 수년간 2% 부근에 머물 것이다 라는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의장에 대한 발언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다라는 그런 견해를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발언 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라이브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을 한다라는 이런 견해를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는 발언인데요. 2% 부근에 머물 것이다라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완만한 임금 상승은 고물가 자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에 지금 제 기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한 임금 상승은 고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연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발언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속보 내용으로 함께 전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의장 연설 못지않게 중요한 크루드 오일이 지금 세 번째 이슈에 함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지금 현재 부근에 변동수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마스터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오일에 대해서도 전략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다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오일에 대해서 다운인데 마선이 확인되셨고요. 뭐 1부 마무리할 때쯤 크루드 오일이 1%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러게요. 네네네. 지금은 그러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오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접근이 또 필요하죠.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유가를 지지했던 부분이 뭡니까? 이란 제재,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제 새롭게 저번 주 지나고 이번 주 오는 동안에 나온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 비축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오일에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란의 공급 대란을 잠재울 만큼의 그런 비축유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고유가가 간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유가의 지금 하방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좀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비축유가 시장에 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좀 많이 65달러 깨고 내려올 공산도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 정도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 제재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 제재를 좀 할 수 있다. 11월까지 수입 이제 다 멈추지 않으면은 제재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제 면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좀 유화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 내용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전략적 비축유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제권을 좀 줄 수 있다. 국가별로. 뭐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 좀 해소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타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짚어드리면은 이제 월물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지금 8월물 하고 있는데 9월물로 넘어갑니다. 월물 넘으면서 이제 65달러 하면 그 아래서부터 좀 끌고 올라온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들어간다. 뭐 저번 주도 어느 정도 청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방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강력하게 매수가 시그널이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역시나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물이 바뀐 이후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또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용이 뭐 할 수 있다지 뭐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유가를 지지해주는 요인으로는 이제 리비아 쪽 내전 사태라든지 이것도 심각해진다고 하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란 쪽 내용들 뭐 추가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뭐 한 방에 더 밀어버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게 숨은 대로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뺀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 지지력으로 확인되는 라인이 65달러 지지 부분이 너무나 강력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구간대에서 모든 부분이 다 일어났죠. 이란 제재 때도 65달러 지지를 받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리고 트럼프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이제 오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펙에서 이전에는 원유 생산 좀 이제 줄일 수 있다. 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당시에도 65달러 지지력을 보여줬던 라인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65달러까지 아래쪽으로 뭐 많이 밀리진 않지만 지금 구간 67달러 중반 구간인데 올라왔을 때 아래쪽으로는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라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65달러 라인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이 라인 때 이제 지지력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 앞전에서도 이제 저항을 받다가 올렸던 구간이 65달러인데 이 라인 때 매물대를 이 구간에서 많이 쌓아주면서 이 아래쪽으로 뚫기는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 아래쪽 이제 이평선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구간들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뭐 단기간에 올린 구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빼는 구간은 좀 급속하게 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부분들 이제 이란의 공급 해소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겠다. 비축유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큰 힌트들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매매할 때는 실시간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게 5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5일에서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제가 T차트 보고 매매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아래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넓혀볼게요. 화면을. 네. 자,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빠질 때 매매할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역배열 구간을 확인을 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역배열 구간을 확인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구간이 나옵니까? 뭐 이런 구간들 역배열이 이제 확실히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매도 관점 보시자라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치다가도 다시 역배열이 되면은 매도 관점. 계속적으로 그 구간이 나왔거든요. 올라왔더라도 다시 밀리면은 매도 관점으로 좀 갈 수 있는 구간들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적용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가고 있고 일봉상에서도 음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매도 자리가 나왔으면 매도로 들어갔었지 매수 들어가긴 쉽지 않았다. 다시 한번 또 매도로 역배열이 완성되는 구간에서는 또 빠지는 모습들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오늘도 어떻습니까? 좀 움직였던 구간들이 있지만 횡보를 쳤죠. 횡보를 쳤던 구간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구간대에서 다시 역배열 진행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하방을 이탈하면서 저점을 내리죠. 확실하게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일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이 역배열, 정배열 확인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저점을 내리는지 올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내리잖아요.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린단 말입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는 매수보다는 올랐을 때 매도
매도를 보시는 게 유효하다. 뭐 이 전략은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셨지 않았을까. 뭐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린 부분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어떻습니까? 좀 꼬였죠. 다시 오히려 지금 매수 상황으로 갔지만 매수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달러로 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방금 확인이 되셨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역배열됐을 때 매도로 가시는 게, 저점을 오히려 지금 67.19자리를 찍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아래로 빼는 모습이 나와주고 역배열이 완성된 상황에서 점점 저점을 내린다고 하면은 66달러, 65달러 중반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내일 이제 재고 발표가 있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고 발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어요. 뭐 2016년 이래로 엄청나게 감소가 된 부분이었죠, 재고가. 그런데도 굉장히 뺐단 말입니다. 뭐 다시 볼까요? 일봉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입니다. 이날의 재고 발표가 굉장히 세게 감소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빠졌죠. 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산하려는 사람들이 뭐 재고가 굉장히 줄었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수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매수 접근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쌓아온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팔 수 있는, 오히려 우리만 판다라고 하면 굉장히 물량이 빠져가지고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산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고 발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때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고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 월물이 다가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내일 재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건데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또 재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9월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재고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어찌됐든 반영이 되니까 내일장에선 그 부분 조심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새벽 시간에 매매하실 분들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T차트, 90T 차트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구간에서 역배열 상황 보고 진입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헤르메스 마스터님 출연 다음 날이 네. 재고 발표가 저렇게 밀렸었죠. 그쵸. 네. 워낙 재고 감소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대가 아래로 빠진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내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함께 모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함께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또 속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점진적 금리 인상 유지가 최선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물가가 뭐 2% 부근을 좀 머물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 금리 인상 지속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완만한 임금 상승과 고물가 자극하지 않겠다. 점진적 금리 인상 유지가 최선이다라는 같은 기조로 하고 있는데, 자, 마스턴 씨, 파월 의장이 뭐 이전에 11시 이전에 질문을 주셨던 그런 강한 발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좀 완만한 비둘기적인 느낌을 함께 가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왜냐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들, 뭐 이걸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금리가 뭐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예상 내에서의 발언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두 번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9월달에 인상을 하고 12월달에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두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는 딱히 찝어서 하진 않았어요. 뭐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점진적으로 간다. 근데 이 점진적으로 간다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엔 2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이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땐 달러 강세를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강력하게 간다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뭐 크게 올리는 거는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95달러 아래서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기조로 함께 좀 봐주시고, 뭐 달러에 대해서 강한 탄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 현상 유지와 소폭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같은 기조의 재고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 상황이네요. 뭐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갔고 S&P도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이제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뉴스들 정리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오일 네. 가격은요, 늘 핫 이슈고 또 변동이 참 많은 종목인데요. 지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또 다소 조금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공급이 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가격은요, 여전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외신 소식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이런 잠재적인 위험에도 또 물론 이런 부분이 성장을 좀 저해하고 또 오일 가격에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일 시장의 인식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공급에 대한 부족, 이 때문에 $80 이상까지 상회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후퇴하고 지금 오히려 과잉 공급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가 이제 생산을 재개하고요. 또 오펙과 러시아가 지금 증산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사실 이제 지난주에 한 10% 정도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미국의 EIA는요, 이 7개 주요 포트에서 이 셰일 오일이 하루 14만 3천 배럴이 지금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8월에는 747만 배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은요,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좀 가장 많이 좀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바로 중국과의 주요 두 국가들의 지금 전쟁인 만큼 오일 수요도 역시나 중국의 오일 수요 역시 짓누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전 세계 오일의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부분까지 좀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무역 분쟁이 또 역시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국 경제가 그렇지만 6.5%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또 예상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오일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하게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브렌트유 가격이 70불에서 80불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3분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잉 공급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는요, 좀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좀 공급 차질이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좀 많이 비슷한데 지금 PBM 오일 협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오일 협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1분기에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로 오일 가격이 움직였고 오일 시장이 역시나 변동성이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 공급적인 부분이 이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상반기에는요, 오펙과 또 미국 셰일 오일이 서로 이제 대결 구도였는데 오펙의 승리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오일 재고가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재고를 좀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도 결국에 이런 증산도 있겠지만 오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급 부족은 아무래도 계속 야기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요. 물론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조금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일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이슈로 이 크루드오일 가격대는 좀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다시 중반대가 이탈이 되면서 67.46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의 다시 한번 좀 발언 올라오고 있는데요.
점진적 금리 인상이 최선이고 무역전쟁 판단은 유보하겠다라는 발언입니다. 앞서서도 2%대 물가에 대해서 도달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유지가 최선이고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 견해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 일부에서 이 발언 전후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해 하셨는데, 자, 문자 계속해서 오네요. 끝자리 4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발언 이후 떨어지게 되면 어디가 지지가 되는 가격대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지금 마스터님, 이 발언이 추가적으로 지지가 되고 소폭 올라갈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랐네요. 네네, 올랐습니다. 지금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빠르게 좀 미리사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력한 얘기는 딱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간다기보다 좀 흔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나 지지라인 때를 말씀하셨는데 94.4에서 45에서 정확하게 좀 찝어드리면 50 위부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구간대. 지금 보시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라인대인데 이제 94.6 아래 50 사이, 사이대가 지지대가 좀 되고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빠지는 것보다도 지지력을 어느 정도 94.5달러대 이 구간대 지지력을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대에서는 위도 아래도 아닌 어중간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95달러 뚫을 때 더 달러 매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도 아래도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 밀린다고 하면은 94.5 라인대 지지력 보이고 다시 올라는 모습. 그거는 30분 봉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서 매매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지는 상승 쪽으로는 앞서서 말씀해드렸고 지금 지지에 대해서도 94라인 이제 중반대 조금 윗선에서 네.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발언이 이전과 같은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발언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국내 선물로 바로 이어지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좀 보유하신 시청자분들도 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자로는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애청자분이세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분인데 국내 선물 6개 매수 홀딩 중인데 내일 국내 선물 전망 부탁드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메시지로 발표가 되면은 국내 야간 선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국내 선물, 내일장 국내 선물과 야간 선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자, 일단 나왔습니다. 지수 미국 시장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고 국내 네. 선물은 어떨까요? 국내 선물은 아무래도 점진적 네. 금리 인상 기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아래쪽 라인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아직까지 하기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300 라인, 제가 이 라인 때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에서는 아래쪽 지지를 보인다고 하면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그리고 305 라인을 뚫고 올라갔으면 매수로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 시기 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저번 주도 말씀드리고 했던 게 이 300 라인 돌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아래 구간에서 지금 선물 외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차트를 봤을 때 300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이 구간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못 올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기업적으로 기업들이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보인다기보다도 매도에 대한 의견을 보인다. 여기는 이제 기업적인 내용도 뿐만 아니라 또 환율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율이 계속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화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달러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뭐 강력하게 올라갈 부분으로 들어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매수라고 보긴 힘들고 오늘 또 파월 의장의 연설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금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뭐 이제 호재를 보여가지고 올라갈 만한 재료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보기보다도 오히려 올라왔을 때 매도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기업적으로 뭐 개별주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그리고 선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300선 돌파는 보시고 이 라인 때 잡아먹고 확실하게 지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네. 매수가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저점 잡아가지고 끝에서 많이 먹어보겠다 이걸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파동이 보일 때 그 사이 중간 사이만 싹 빼먹는 그런 매매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매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뭐 지금 저점이 아닌가 저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도 오히려 돌파 보이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 300선 돌파는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6개 좀 매수 홀딩 중이신데 접근하신 가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의 종가가 297.35잖아요. 300선이 돌파 확인된 이후에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선물 뭐 이제 수급을 보자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네.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올라오긴 했지만 움직임이 없고 현물 쪽 움직임을 봤을 때는 현물 쪽에서는 뭐 지지부진하면서 기관이 많이 판단 말이죠. 지금 현물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 부분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달러가 계속 강달러 기조로 갈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 뭐 추가적으로도 뭐 95달러 넘어서 더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금 더 힘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수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도 오히려 관망하시면서 오히려 매도가 난 부분이고 뭐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 뭐 이제 금통위에서 뭔가 이제 호재가 나온다든지 뭔가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반등시 매도적인 부분도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뉴욕 시장 함께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미리 전망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 전략이겠죠. 자, 지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내일장부터 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자, 오늘 11시에 빅 이벤트 있는 이후에 지금 내일장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네. 뭐 이제 국내 선물 네. 같은 경우도 제가 리딩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매도로도 많이 먹고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알려드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매매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고 뭐 저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네.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뭐 오시는 분들께는 좀 알려드리고 있고 또 무료 방송도 마찬가지 또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 좋은 전략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것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부 뭐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파월 연준의장의 이 발언 이후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수요일장 책임져 주시는 주상 마스터님의 무료 교육 세미나 강연회가 있네요. 보조지표로 수익 나는 해외 선물 필살 주상 비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강연에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골드인데요. 자, 골드 잠잠했었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1230가
깨졌습니다. 자, 지금 1228.8달러인데 방금 헤르메스 마스터님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요거네요. 그래요. 네. 이 골드가 네 번째 순서인 게 아쉬운 상황일까요? 처음이었으면 굉장히 좋을 네. 뻔했는데 이게 네. 너무 아쉽네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네,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일부 저희 쉬어가는 동안에 마스터님이 이거 빨리 드렸었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보다도 또 빠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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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의견 들어볼게요. 뭐 계속적으로 골드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맞아요. 갈 수 있다. 네. 달러가 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부분인데 오늘 일단은 뭐 발표 전부터 이제 추세는 시작이 됐어요. 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추세는 시작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뭐 달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랐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골드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냐면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좀 수요도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있죠. 뭐 거기다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계속 차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뭐 차트를 보면 좀 얘기를 드릴까요? 네. 자, 일봉을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지력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구간이 1240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맞습니다. 뭐 이 구간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면은 가는 거였는데, 뭐 가는 걸 보려고 했죠. 근데 다시 위쪽 55라인, 뭐 이 라인대를 돌파를 못 보였어요. 저번 주 제가 전략 드린 게, 뭐 이제 1258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 구간 지지를 보이면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구간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나서 1255 라인 때 결국 이탈을 하면서 빠지는 라인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좀 밀리는 라인들이 나왔고 오히려 어제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어제자 라인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탈을 아예 해가지고 음봉이 완성되고 일봉상 5일선 타면서 빠지는 구간들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무조건 보셔야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오늘자까지 더 밀린 들어가면은 어제 종가 부분도 이탈해가지고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저녁 시간 들어서 미장 들어서기 전에 뭐 이제 이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파월 의장 얘기를 타고 무조건 매도를 한번 가겠구나라는 부분이었는데 방송 타임이 좀 안 맞았어요. 좀 초반에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매도로 좀 빠졌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매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자면은 큰 추세상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탈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구간 때 아예 이탈한 부분이고 그래도 볼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이 라인 때였는데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라인은 어디냐면은 이 아래 구간까지 열려버렸어요. 1200 중반 이상까지도 이하까지도 열려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이게 이번 연내 9월 달도 인상, 12월 달도 인상 계속적으로 달러를 지지받을 수 있는데 뭐 이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느리게가 아니라 네. 빼려고 하면 단기간 내에도 좀 밀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좀 분봉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분봉 같은 경우는 보죠. 분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뭐 이 구간대에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뭐 10일부터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1258라인을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네. 제가 이 구간대 요날 이제 매도라기보다도 매수를 한다면은 이 구간 지지력 봐야 된다. 이날 딱 요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올라오지 못했고 그 이유 어떠냐면은 완전 역배열, 분봉상에서도 역배열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이 검정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 때도 이탈을 못 보이고 계속적으로 저가 이탈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탈. 뭐 지지 받는데 오늘 또 이탈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저점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 기회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는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지지력을 보여줬던 1240 라인 그래도 한 이틀째 붙잡고 잡아주고 좀 가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라인 때 강력하게 깨버리고 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내려올 만큼 움직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인데 골드가 이렇게 힘을 잃고 더 밀어버린다라는 건 추가적인 하락도 예고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되지 않나. 뭐 지금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과연 어느 자리에서 그럼 매도를 해야 되나요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새롭게 진짜 오랜만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일봉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죠? 저번 연도 겨울도 아니에요. 저번 연도 여름 때 나왔던 저점 이후로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후에 최저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구간을 또 봐야 됩니다. 뭐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흐름을 보고 또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당장 매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홀딩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홀딩할 수 있는 라인이지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매수하기도 위험한 좀 애매한 구간이 됐습니다. 뭐 더 밀릴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건 홀딩의 영역이다. 라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골드는 만약에 매매를 지금 내가 뭐 접근을 안 했다, 뭐 이제 포지션이 없다라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뭐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무료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미 매도로 들고 계신 분에 있어서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지금 골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에 빠지는 상황이고 주요 지지대를 좀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자, 앞서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자, 박나은캐스터 지금 골드 관련된 소식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 넘었네요. 네, 하락세가. 네, 지금 골드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을 앞두고서부터 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연준 의장의 지금 발언들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도 아무래도 이 달러를 좀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지금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타이트한 단계적인 통화 정책과 또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들 전망대로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IMF에서는요, 지금 무역 전쟁이 이제 심화가 되면 어제자의 속보였죠. 경제 성장이 저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이제 골드 가격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골드 선호가 지금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전문기관에서는 장기 거래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의 골드 ETF의 그 펀드 유동성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의 돌파구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골드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 안전자산이 달러가 된 거에 문제다라고 지금 또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탈스 포커스라는 곳에서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더 작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골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이 지금 물론 경기 성장률을 무역전쟁에서 한 6.5%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세계 상품 소비가 하락하고 당연히 주요 이제 수요국이긴 한 중국의 그리고 전 세계 골드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요, 이 가격에 대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 가격이 1,237달러가 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다음 지지선은 1,226달러로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아무래도 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세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또 외신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정말 봤을 때는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좀 매일매일 골드 소식을 전달드릴 때 좀 하락했다는 소식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이어서 골드에 대한 부분 함께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골드 가격 하락에 있어서 많은 좀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골드 가격이 1,237달러 이탈이 예상이 되고 다음 지지선이 1,226달러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1,226달러 다음 지지선이 지금 별로 남지 왔습니다, 않았어요. 이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 가격도 어떻게 보세요? 아래까지 오늘 저녁에도 좀 밀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이제 뭐 110, 시가 기준으로 이제 110틱 정도 이하로 좀 밀었는데, 뭐 이게
지금 일봉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1240 라인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지지력을 보여줬던 라인, 오랫동안 뭐 이제 저항을 보여줬던 라인, 이 구간 뚫었을 때 굉장히 상품, 그리고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더 아래로 밀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좀 하방으로 또다시 추세가 시작되는 그 신호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고, 네.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1226 라인 깰 것이냐, 뭐 지지를 보일 것이냐, 이것도 추가적으로 그 라인을 깰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추세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봐드렸고요. 오늘 많은 질문들이 함께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에도 많은 의견들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 구리 매수 진입해도 될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시청자분이 있으세요. 자,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자, 구리 차트 함께 보시죠. 자, 구리는 지금 현재 0.36% 빠지면서 2.7575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거래를 보면은 7월 11일에 최저가 2.7170선에서 좀 지지가 됐고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세게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횡보성이 좀 지지가 되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지금은 매수는 못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매수를 안 보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추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역 분쟁 얘기도 나오고 원자재까지 더 네.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계속적으로 차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 바꿔볼게요. 네네. 차트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거죠.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일봉상에서 5일선 보십시오. 주식할 때도 아시잖아요. 주식할 때도 5일선 지지 보이면 계속 간다. 5일선 한 번이라도 이탈된 적이 있나 보십시오, 지금. 단기적 추세에 계속 대한 매도, 부분. 계속. 네, 계속 뭐 네네네. 2달째 매도입니다. 지금 주구장창 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올리지도 않고 지지력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단 한 번도 연속적인 양봉, 뭐, 적어도 적산병이라도 뭐 나와줘야지 뭐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양봉 하나씩밖에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매수를 하신다고 하는지, 뭐 이건 지금 생각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지금 오히려 더 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매도를 들어가자니 많이 빠졌죠.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건드리시기보다도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다시 3.요 라인까지 이 라인 때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좀 요원하죠.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구리를 뒷받침해줄 만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와주던가 뭔가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구리 매매하시는 분들 반등이 그래도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무료 방송하다 보면은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는 뭐 지금 매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없어요. 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시라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드렸어요. 계속 이런 차트상으로는 매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차트거든요. 한데 5일선에 대해서 이 가장 최근 단기 추세에 대해서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에 열려 있다라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일단 추가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확인되는 모습 속에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뭐 추가 상승보다는 같은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S&P 500은 2,801.25포인트로 0.17% S&P 500 흘러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363.50포인트로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지났는데,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바빴어요. 그러게요. 자, 지수가 일단은 지금 1시간 개장하고 1시간 지난 이 시점에 좀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좀 전범도 해주시고 마지막 말씀. S&P를 한마디 좀 드리면은 네. S&P 같은 경우 지금 2,800선까지 거의 올라왔잖아요. 네. 일관 때 지지력 여부가 관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좋은 얘기를 그래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는 얘기를 해주면서 지수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추가적인 지지력이 보이는지, 뭐 저항이 보이는지 2,800선 기준으로 좀 나뉘니까요. 그 구간을 체크를 하시라. 그 구간 때 이제 30분 기준으로 좀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차례 매도도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 지지 저항을 30분봉에서 음봉 양봉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실시간 매매도 어느 정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부분 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정말 연결되어 있는 시장인 만큼 내일장도 역시나 또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시면 오늘장의 이런 리뷰도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그리고 뭐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마지막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53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트위터를 올리고 있는데요. 나토 회의가 매우 훌륭했고 또 내 덕에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330억 달러를 이제 더 지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유약했지만 이제는 강해졌고 물론 이제 러시아에는 별로 좋지 않겠지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미디어는 내가 무례한 지도자라고만 얘기하고 이 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에 이어서 이 푸틴과의 회담은 더 또 성과가 좋았는데 이 부분은 또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서 이 페이크 뉴스를 또 비난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분 전 트위터인데요. 이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건강하고 탄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을 좀 고려한 또 트위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2시간이 저는 이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 외신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새로 고침 버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2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밤 10시 따끈따끈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회의 선물 신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엔 주상 마스터님 준비한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로 여러분들에게 이 해외 선물 투자 비법 함께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이 강연에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